자, 일단 오늘 2021년 오늘 9월 27일이죠. 이제 9월 달도 거의 막바지가 다 돼가고 있는데, 자, 오늘 이제 월요일 지났고 화, 수, 목 이렇게 3거래일 남았습니다. 자, 일단 오늘 움직였었던 종목들 먼저 좀 볼 건데, 자, 제가 오늘 장 전에 올려드린 내용들이 있었죠. 제가 이제 늘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리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뉴스 제가 올려드리잖아요. 그죠? 오늘은 제가 뭐 어떤 걸 올려드렸냐, 이렇게 보면은, 김여정, 저번 주부터 이제 끝날 때부터 해서 이제 대북 관련주들, 그리고, 이재명과 이낙연, 둘이 이제 경선 싸움 하면서 이낙연이 거의 뭐 참패를 했죠. 그러면서, 이재명 관련주들, 이런 식으로 좀 올려드리고, 예, 장 전에 이렇게 다 올려드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은 판단을 하실 수 있게끔 참고하라고 이제 제가 올려드리는 건데, 오늘 제가 장 초반에 이제 아난티를 추천드렸어요. 그죠? 아난티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일단 추천 사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번 주 이제 대북 관련해가지고 마지막에 움직임이 있었고, 자, 오늘 아난티가 시가를 볼게요. 자, 시가가 12,650원을 시작했습니다. 그죠? 이 라인에서 시작을 했는데, 자, 이 라인에서 시작하니까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그동안의 중요한 매물대를 다 뚫고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이 매물대 2020년 작년 4월 달부터 올해 9월까지 약 한 1년 5개월 정도의 매물을 이렇게 잡아먹으면서 오늘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자, 매물대 위에서 시가가 출발한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딱 봐도 여러분들이 봐도 이거는 모든 매물대를 잡아먹고 위에서 시작하고, 그만큼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었죠. 상승할 수 있는 이슈라든지 재료를 가진 종목이라면 무조건 우리가 저기 한번 배팅을 해볼 만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중요한 시가인 12,650원 부근에서부터 종목을 추천드렸었어요. 그죠? 크게 빠지는 움직임 없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자, 제가 이제 분봉상에서 12,650원, 오늘의 시가가 일단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 오늘의 시가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러한 1년 5개월 정도간의 매물대를 뚫고 오늘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런 구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아난티를 추천드렸었고, 예, 조금 빠지는 움직임 크게 없이 이렇게 상승이 나와서 뭐 고점까지 고가까지 본다라면 한 5% 정도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나왔었습니다. 그죠? 자, 이거랑 똑같은 종목 있었죠, 오늘. 자, 제가 장 초반에 사실은 이 일성건설이라는 종목이랑 아난티랑 두 종목을 굉장히 많이 저울질을 하다가 이제 아난티를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이 일성건설이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자,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아난티와 같은 매물대를 다 잡아먹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매물대 위에서 시작한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성건설이 이재명이 밀고 있는 부동산 정책, 건설주 이렇게 좀 맞물려가지고 일성건설이 오늘은 대장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이 종목을 제가 오늘 드리려다가 조금 놓쳤어요. 이것도 시가에 바로 잡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아난티랑 좀 저울질을 하다가 이거를 못 드렸는데, 이것도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내용을 제가 뭘 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초반에 이제 종목을 뭘 드릴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오늘 아난티로 뭐 처음에 움직임은 나쁘지 않게 나왔었고,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장 막판에 골드 퍼시픽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지라는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자, 이지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흐름도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크게 시세를 준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거래량들은 굉장히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되고, 자, 결국에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매물대를 소화를 해야 된다. 매물대 돌파를 해야 된다. 자, 간단하게 본다면은 이런 매물대, 자, 어때요? 이 구간도 매물대라고 볼 수 있겠죠. 단기 매물대죠. 단기 매물대이기 때문에 돌파하는 척 하다가 돌파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돌파가 나온 자리에서는 제가 뭐라고 그랬었죠? 이러한 어느 적정 구간의 매물대 돌파가 나온다면 이런 자리들은 무조건 1차적으로는 한번 지지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지가 나오는 자리예요. 제가 뭐 물론 이 자리에서 포착을 하고 종목을 드리진 못했지만은 어제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종목도 오늘 한번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이라도 조금 하루라도 늦게 드리고 나서 충분히 이 이주라는 종목도 수익권은 일단은 나오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단기간의 종목을 이제 좀 상승하는 종목들을 좀 잡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무조건 매물대를 뚫어주는 종목을 1차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골드퍼시픽은 어떠냐? 골드퍼시픽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드퍼시픽은 제가 이것도 개인적으로 많이 보던 종목인데 저는 사실 이 골드퍼시픽을 이 자리에서부터 왔어요. 이 자리에서부터 보고 있다가 이렇게 쭉 빠지고 있을 때 이 종목은 조금 오래 쉬었다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들어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거래량은 동반하면서 그죠? 거래량이 여러분들 무조건 여러분들이 주시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캔들의 움직임은 세력들이 좀 어떻게 개미들을 털기 위해서 혹은 속이기 위해서 캔들의 움직임은 어떻게든 만들 수 있는데 거래량 자체는 세력들도 어떻게 만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건 거래량을 좀 굉장히 중요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도 봅시다. 단기간으로 봤을 때 매물대를 이 매물대로 돌파를 해주죠. 자, 이렇게까지 단기 매물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종목도 어때요?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니까 1차적으로 눌림자리가 이 매물대 상단이 된다. 여기서 이런 N자 파동이 나오는 거고, 그죠? 이런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해지면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식으로 또 빠지게 되면 사실 뭐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처음 자리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자리는 힘을 다해서 밑으로 빠질 수도 있는 이런 자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매물대를 돌파하고 나서 이런 눌림목의 자리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한번 잡아볼 만하다. 어떻게? 물론 이슈라든지 이 종목이 오를 수 있는 재료가 충분히 갖춰졌다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찾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사실상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제가 사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하나하나 따라다니면서 케어를 못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상승할 수 있는 차트도 차트 이제 중요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따라서 오를 수 있는 이슈가 있어야 종목들이 상승하고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후성. 자, 이 종목 후성을 오늘 제가 뭐 장중에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제가 매매 타점을 잡아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종목들? 일단 매물대를 무조건 단기간의 매물대라도 이렇게 뚫어주는 종목들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뚫어주는 종목들. 그럼 오늘 한번 상승했었던 종목들을 제가 한번 같이 볼게요. 뭐 물론 밑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오는 종목들은 제가 잘 안 건드립니다. 왜냐?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올라오면서 앞전에 매물대에 맞기 때문에 올라오다가도 하락하는 힘이 강하게 되거든요. 특히나 이런 이건홀딩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어떠한 이슈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차트상의 움직임으로만 본다라면, 자, 결국에는 이 종목도 내려오던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 자리죠. 그죠? 자, 그럼 이 윗꼬리가 왜 달렸을까요? 이 앞에서 물린 애들이 던지기 때문이에요. 최소한의 본전을 찾겠다라는 마인드로 본전 심리로 앞에서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갈 종목도 결국에는 던지는 힘 때문에 못 간다. 그래서 이런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잘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근데 반대로, 자, 이런 자리들 어때요? 이런 자리들. 자, 이런 자리들은 지금 보면 이런 매물대를 뚫어주는 자리가 되잖아요. 그죠? 이런 자리들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상신 EDP. 이런 것들도 단기간에 매물을 돌파해준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종고점에 맞고 지금 더 이상 추가 상승이 나오지 못하는 움직임이죠. 이런 것들은 조금 중수의 움직임에 해당할 수 있겠고, 자,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 오늘 좀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신원종합개발은 제가 뭐 요거를 매매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못 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매매를 한 종목인데, 자, 이런 신원종합개발이 오늘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건설 관련주죠. 건설 관련주에서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어때요? 어떤 종목들이 상한가 같습니까? 일성건설이 상한가에 박혔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원종합개발이라 이런 종목이 이제 2등주에 속하면서 같이 따라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매물대를 뚫어주니까 어때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었다.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장 시작할 때는 이 종목이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 이 종목이 매물대를 뚫어줄지 아니면 매물대에 맞고 빠질지,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이게 갈지 안 갈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장중에 거래량을 통해서 보거나 혹은 전일 대비 거래량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고 아셔야 됩니다. 자, 신원종합개발이 어제 어때요? 거래량이 급격하게 죽었죠. 그죠? 근데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아마 이 종목 빵 터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제에 관심이 없었던 종목이 오늘 당일날 갑자기 어때요? 어제 대비 1100% 그죠? 10배 정도 거래량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갈지 안 갈지, 혹은 이 종목이 오늘 그래도 힘이 좀 있겠구나 없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뭐 누군가는 다들 아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시는 분들도 다시 복습한다라는 의미로 그런 생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원 같은 경우도 어때요? 자, 이건 신원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 말씀드렸었죠. 이거는 제가 개인 종목으로, 이제 이거는 장중에 갑작스럽게 뉴스가 떴기 때문에 이거는 장중에 리딩 영역이 안 된다,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개인적으로 빠르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매매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신원 같은 경우도 일단은 어제 어때요? 상한가로 마감하고 다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당연히 갭이 뜨겠죠. 대북 이슈까지 붙어 있었고, 그죠? 그럼 이런 종목들 어때요? 사실 이런 종목들이 갭이 뜨고 나서 좀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충분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이런 것은 사실 시장을 좀 많이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제가 뭐 리딩이나 이런 영역에서는 조금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제가 매매한 거를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제가 왜 이렇게 매매할 수 있지? 이게 분봉이거든요. 신원의 분봉인데, 제가 금요일날 여기서 뉴스가 뜨자마자 대북 관련해서는 강하다라고 판단해서 매수를 했고, 예, 오늘 장 초반에 1차적으로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매수하고, 예, 짧게 다시 한번 매도하고, 이런 식의 움직임으로 해서 좀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장을 겪으면서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앞으로도 저랑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명전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제가 잘 안 한다고 그랬죠. 물론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오긴 했습니다. 쌍바닥이 이렇게 쌍바닥이 찍었죠.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런 데 물린 개미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오다가도 매물대에 맞고 윗꼬리를 달고 빠지는 모습이죠. 이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단타를 안 친다. 저는 정말 확실한 종목,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만 단타 혹은 매매를 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후성, 이런 자리들은 상당히 좋았죠.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국전약품도 오늘 자리가 좋았습니다. 국전약품도 그죠? 이 구간 거래량을 동반해서 앞전 매물대를 뚫어줬어요, 그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뚫어주는 모습 나오는 거, 전고 돌파, 어쨌든 간에 의미 있는 매물대 라인을 돌파를 해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보셔야 돼요. 단기적인 종목으로 접근을 하시려면. 아시겠죠? 자, 대우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자, 대우시스터즈 이거도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을 겁니다. 어떤 분이 여쭤보셨었는데 대우시스터즈 괜찮나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상구님께서 이걸 한번 여쭤보셨었는데, 제가 이걸 뭐라 말씀드렸어요? 14만원인가? 뭐 하여튼 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매매 타점으로서 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왜? 정고점을 돌파한다라는 건 여기 있는 매물을 어쨌든 간에 소화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매물대를 잡아먹게 되면 이전에 매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가벼워져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이런 자리들이죠. 뭐 물론 이거 우리가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많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부해라 라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 뭐 단기적인 종목으로서만 좀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중기 스윙이나 중기적인 종목들로 조금씩 모아가는, 차라리 이런 종목 이런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정말 어디 가서든 리딩을 듣던지 간에 계좌 박살 날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앞으로도 뭐 리딩을 들으시거나 혹은 뭐 개매매를 하시거나 뭐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치를 좀 많이 나눠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공부 관점의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LG 머티리얼, 그죠? 이런 것들도 어때요? 매물대 돌파하는 자리에서 충분히 오늘 이렇게 뽑아낼 수 있었죠. 저도 이제 뭐 장중에 워낙 많은 종목을 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많이 사실은 못 뽑아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최대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좀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장중에 포착을 했다, 충분히 우리가 매매 대상으로 삼아볼 수 있겠죠. 뭐 물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셔야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지도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이지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매물대까지 다 돌파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오늘 거래량도 어느 정도 충분히 동반이 됐고, 결국에는 이 정고점을 돌파를 해야 주가가 더 상승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원웨이로 가던가 혹은 한번 눌렀다가 이런 식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뭐 물론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이 100%다 그냥 바로바로 사자마자 수익이 나오면 좋겠지만은, 눌렀다 가는 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여러분들이 또 혼자 개인적으로 종목을 봤을 때 또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종목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패턴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냥 종목만 무작정 볼 게 아니라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의 패턴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그래도 이제 우리 방이 좀 단기 매매 위주의 방이기 때문에 제가 단타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저는 스윙이라든지 조금 중기로 가는 종목들을 오히려 매매를 조금 더 잘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일단은 단타 위주로 여러분들을 먼저 마스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스윙, 중기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가면서 조금씩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씩 상승해 나가는 커리큘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제가 오늘 단타 움직임, 어떤 종목들을 그래도 잡아야 된다, 어느 위치에서 시작하는 종목들, 어떤 재료를 달고 있는 종목들을 잡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앞으로도 조금 더 심화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오늘은 일단은 어느 자리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일봉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종목의 재료, 이슈를 볼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간단하게 맛보기로 좀 이렇게 몇 종목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장중에도 추천드리는 종목들의 그러니까 일봉의 시작 자리, 일봉의 위치, 그리고 이 종목이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 야간에 이렇게 공부하면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몇 종목 좀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 그냥 넘기지 마시고 메모해서 한번 보세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종목 뭐예요? 한국 BNC죠. 한국 BNC 어때요? 한국 BNC 이거 분명히 제가 이 구간 돌파할 때 이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어때요? 추가 상승, 오늘까지도 추가 상승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어떤 종목 있죠? 또 인성정보라는 종목 있죠. 인성정보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었나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 외우실 텐데, 그죠? 자, 이렇게 제가 하락 추세 한번 그었었죠. 그죠? 그리고 어때요?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 결국 이 추세 타고 올라갈 거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때요?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이 구간 돌파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인성정보 어때요? 우리가 여기서 제가 추천드렸었죠. 말씀드리는 종목들을 빼놓지 말고, 뭐 주가가 당연히 하락이 나오고 이탈이 나오고 손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손절 치면 되는 거고, 반대로 가는 종목도 우리가 한번 따라 붙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저한테 리딩을 받으시면서 계시지만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라도 공부를 하는 좀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냥 무작정 이제 리딩만 따라서 이제 매매만 하겠다 그러지 마세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공부를 시켜드리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떤 해답을 찾아가지고 결국에는 혼자 매매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자립심을 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시겠죠? 인성정보도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자, 노랑풍선도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었죠. 그죠? 이건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앞으로 전망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위드 코로나, 그리고 뭐 여행 관련주, 항공 관련주 충분히 앞으로도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북 관련주도 앞으로 추가 상승전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중리산이 하겠죠.
오늘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 짧게 이렇게라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방에서 운영하는 취지가 일단은 주로 단기 종목에 대한 대응이라서 단기 대응하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따라서 매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혼자 급해가지고 이거 나 못 사면 손실일 것 같고 이거 나 못 사면은 다른 사람들 수익만 볼 것 같고 괜히 조급해가지고 추격 매매하고 그러다가는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망하는 꼴이 되겠죠. 계좌가 결국에는 박살이 나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저희 방에 매매를 좀 인지를 못 하시는 분이 몇 분 좀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종목은 매매하는 성향은, 현재가가 예를 들어서, 현재가가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우리가 현재가 땡 시작했는데 여기 한 13,000원 구간입니다. 13,000원 구간인데, 제가 매수 추천을 12,600원에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13,000원에 추격 매수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어쨌든 간에 종목은 눌림목이라는 걸 줘요, 여러분들. 눌림목. 현재가가 13,000원이라고 하고 제가 추천가가 12,600원이라고 하면 눌림목을 노려보자는 거예요, 눌림목을. 아시겠죠? 돌파하는 거 그냥 무조건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눌림목을 노려서 뭐 매수가 안 되고 날아가면 그냥 보내주는 거고, 매수가 된다라면 우리는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을 만한 여력을 좀 노려보는 거고, 이런 부분이니까 뭐 현재가 대비해서 추천가가 더 낮은데 이거 어떡하나요? 뭐 그런 질문들은 웬만하면 좀 하지 말아주세요. 단타는 뭐 무조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눌림을 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상승을 노리는 거라서 그냥 그대로 쭉쭉쭉 날아가 버리면은 뭐 우리 종목이 아닌 겁니다. 그냥 보내주면 되는 거고, 뭐 추격 매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뭐 추격 매수 하시고 그에 대한 리스크는 뭐 본인이 감수하시는 거고, 잡히면 내 거고 안 잡히면 네 거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릴 건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단타를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되는 방법,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일봉 자리가 좋다면 이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져 있는지, 어떻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재료나 이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1차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봉으로서 타점을 잡아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 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우리도 하루에 여러분들 단타 같은 경우 한 두 종목에서 세 종목만 치면 되거든요. 한 종목당 뭐 2%에서 3% 정도 잡고 2%에서 3% 정도 수익 실현한다 하고 한 두 종목에서 세 종목이면 하루에 뭐 5%에서 많으면은 뭐 한 10% 정도까지 수익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 시간은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매매하는 시간은 사실 다 합쳐도 1시간이 안 될 거예요. 우리가 8시간 동안 좀 노려가지고 8시간 중에서 우리가 1시간 매매하는데 그 1시간 좀 빡 집중해가지고 종목 발굴하고 이 종목이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공부하고 그럼 주식 참 재밌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 그냥 가는 종목에만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손실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거라도 복구하려고 뇌동매매 하게 되고 결국에는 다시 계좌가 박살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머리로 알고 있으면서도 결국에는 손이 가요, 그게. 저도 많이 겪어본 상황이니까 뇌동매매를 일단은 매매 횟수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좀 가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이렇게 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스윙 종목을 아예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스윙으로도 가져가는 종목들 충분히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좌를 여러분들 좀 일단은 손실 보셨던 분들은 좀 이런 식으로 살리는 식으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눌림목 예상 공식 같은 거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눌림목이 예상 공식이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하나 생각해 보셔야 할 게 가는 놈들도 결국에는 한 번씩 쉬어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거래량으로서 어느 정도 유출을 해볼 수 있어요. 거래량이 강력하게 들어왔다가 이런 조정이 죽어주는 자리, 사실 이런 자리들도 이렇게까지 눌림목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쉬어갈 때 충분히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뭐 사실 뭐 예상 공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뭐 딱히 없지 않을까,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흐름들을 좀 볼 줄 아는 게 시장을 좀 많이 경험해 보면서 몸으로 느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사실 뭐 몇 번 말씀드려도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소액으로 좀 많이 경험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랑 같이 시장 겪어보면서 소액으로 매매해보면서 이렇게 한번 조금씩 타파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늘은 방송은 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 내일 모레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